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일매일 나라 꼴이 정말 잘 돌아간다라는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이게 진짜 나라이냐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현직 국회의원인 최광욱 의원을 타겟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맞는 걸까요? 글쎄,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질 치는 거는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오후 5시 이후에 MBN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그걸 확인을 못하고 밤늦게 확인을 했는데, 눈부셨어요, 이거. 밤늦게 확인을 했는데, 무슨 MBC 임 기자하고 한동훈 장관 사이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제 이름이 기재됐는데 입장을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보낸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지를 못했고, 그 뒤에 그 기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스로 정리를 하신 게 있어서 그냥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웃고 말았던 거.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접한 일이거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광욱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요. 앞서 경찰은 MBC 소속 A 기자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광욱 의원이 이 일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 구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B씨를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인 거죠.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발 사주 사건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거죠. 이 사건을 맡게 된 경찰은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외부로 나간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를 통해 A 기자가 한 장관 개인정보 자료를 받았고 A 기자는 이를 B씨에게 자료를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는 건데요. 이후 경찰은 A 기자를 지난달 30일 압수수색한 뒤 그가 최광욱 의원에게 이 자료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데요. A 기자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통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인사청문 자료가 배포되어지는데요. 이 자료를 근거로 청문회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요? 장관을 검증하겠다는데 개인정보를 보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검증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게 쉽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왜 한동훈 장관에게만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후보자들은 대체 다 뭐죠? 실소가 터져나옵니다. 숨길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주접을 떨어대고 있는 거죠. 최근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헌법 제97조는 앞부분을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기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하십시오. 수사와 법을 위반한 감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용 비리 감사할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즉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할 수 없듯이 독립기관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체 사무총장이 감사를 하라는 것이지 감사원이 불법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집시법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탄압 이 모두 행안위 소관 업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할 주체를 둘러싼 선관위와 감사원 간 대립이 여야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선관위를 향해 연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자칫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양당의 접근 방식은 그다지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서로 공수전환을 반복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나섰는데요.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관위가 감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일단 선관위에 공문을 두세 차례 보낸 다음 끝내 응하지 않으면 바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수사 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선관위는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국회 국정조사를 수용하겠지만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 등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선관위의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요청 공문을 보냈는데요. 선관위는 조만간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 공문을 감사원에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힘당은 선관위를 이토록 흔들어대고 나선 걸까요?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흔들어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드는데요. 국힘당이 뭔가를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당에 오래된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과 원내직을 겸직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최고 지도부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 이런 오래된 룰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두 가지를 다 겸직, 과방위원장 겸직하는 것까지는 이분이 과방위원장 됐을 때는 최고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양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신데 행안위원장을 더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당내 반발이 생긴 거죠. 오래된 당의 룰을 왜 깨냐 이런 거고. 정청래 의원은 내가 제일 잘할 사람이고 그거 선거법이나 여러 정치관계법을 좀 잘 처리하고 싶다 이런 어떤 선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장 그 지도부를 같이 만든 것은 우리 당의 오랜 전통에서 보면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청래 의원이 잘할 사람이긴 한데 잘할 사람이라고 해서 정청래 의원에게만 겸직금지 조항을 예외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서 좀 조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도 결국 똑같은 기득권 세력이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된 룰, 관례와 간습, 전통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 잘하는 사람을 일 잘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서 제대로 일이 잘 돌아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구태의원하고 한심하기까지 한 과거의 관례를 이야기하며 정청래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앞으로 정계 은퇴를 약속한 마당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실망도 이런 대실망이 없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 최단기적으로 행안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단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명령을 당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